숨바꼭질 장난감. 하하호호 즐거움이 가득한 예쁜 집. 루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장난감을 찾을 만큼 장난감을 좋아한답니다. 받아라 쿵! 미사일 발사! 내가 이겼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제일 좋아하는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로봇의 한쪽 다리를 빼기도 하고 입으로 물기도 하고 공룡 장난감의 얼굴에는 예쁘게 색칠도 해줘요. 루니야, 늦었어. 얼른 치카치카하고 잘 시간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루니는 장난감을 내팽겨치며 치카치카를 하러 가요. 아, 재밌었다. 내일 다시 놀아야지. 방 안의 장난감들은 이쪽 저쪽에 널브러져 있어요. 루니가 방을 나가기 전에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은 두 팔을 높이 뻗은 자세로 서 있어요. 모두가 잠든 밤, 어지러진 장난감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닫고 나간 루니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장난감도 마음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장난감들은 장난감들의 말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팔을 들고 있던 로봇 장난감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팔 아파. 정리정돈도 안 하고 이렇게 험하게 가지고 놀고 정말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내 얼굴도 잘 모르겠어. 얼굴에 온통 낙서가 되어 있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아. 공룡 장난감도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아이들을 위해 태어난 우리지만 루니는 정말 너무한 것 같아. 하나 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루니의 장난감 중 가장 오래된 자동차 장난감이 침대 밑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그래도 루니와 함께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거야. 나를 봐. 이제는 찾지도 않잖아. 침대 밑은 너무 무섭고 쓸쓸해. 하며 다시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팔을 들고 서 있던 로봇은 큰 각오를 한 듯 매서운 눈빛으로 말을 했어요.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집을 나갈 수 없다면 루니를 피해 다니겠어. 다음날 루니는 눈을 뜨자마자 어지러진 방 안의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니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이 보이지 않았죠. 엄마, 제 로봇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치우지 않았는데 루니 방 안 어딘가에 있겠지. 잘 찾아봐. 루니는 다시 잘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방 안 어디에서도 로봇을 찾을 수 없었죠. 저런, 로봇은 루니의 눈을 피해 침대 밑, 책장 뒤,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니고 있었네요. 루니는 결국 찾는 걸 포기하고 다른 장난감으로 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로봇이 없어서인지 그렇게 신나지 않았어요. 루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내 장난감, 내 로봇 어딨어? 울고 있는 루니에게 엄마가 다가가서 토닥이며 말했어요. 루니야, 루니가 로봇을 물고 다리도 뺐다 끼고 힘들게 해서 어디 도망간 거 아닐까? 다른 장난감들과 예쁘게 놀고 제자리에 정리를 잘 하다 보면 그걸 보고 로봇도 어디선가 짠 하고 돌아올 거야. 루니는 방 안을 다시 보았어요. 고장난 장난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장난감들이 방 안에 흩어져 있었죠. 울음을 그친 루니는 장난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낙서를 지우고 장난감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죠. 침대 밑에 있던 자동차 장난감도 꺼내주었답니다. 당연히 장난감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유치원 다녀와서 우리 재밌게 놀자. 루니가 유치원에 간 사이 장난감들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루니가 이제 우리를 소중히 대해준다고 약속했어. 자동차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럴까? 공룡은 갸우뚱했어요. 이것 봐.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룡 너의 얼굴도 닦아주었잖아. 책상 뒤 구석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봇 장난감은 슬금슬금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전히 팔을 든 채로요. 어느새 유치원에서 돌아온 루니는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소리쳤어요. 엄마, 로봇이 돌아왔어요. 라고 소리치며 로봇의 팔을 내려주었답니다. 곰 삼형제. 따뜻하고 풍족했던 여름이 가고 곧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곰 삼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동물들도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곰 삼형제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첫째 곰이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도 이번 긴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해. 각자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도록 하자. 첫째 곰의 말에 꾀부리기 좋아하는 둘째 곰이 대답했어요. 좋아. 대신 가져온 먹이는 모두 나눠 먹기로 해. 우직한 셋째 곰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겨울이 금방 올 거야. 먹이를 구하고 5밤이 지나면 다시 집에서 만나자. 그렇게 곰 삼형제는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는 제일 좋아하는 꿀을 모아 동생들과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꿀벌들을 찾아 숲속 이리저리를 돌아다녔어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꿀벌 친구들을 만난 첫째 곰은 너무나 기뻐 소리쳤어요. 와, 꿀이다! 밤새 꿀을 만들다 지쳐 잠들어 있던 꿀벌들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엉덩이 침을 마구 쏘아댔어요. 정신없이 침을 쏘던 꿀벌들은 얼굴이 팅팅 부어있는 첫째 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미안해 첫째 곰아. 잠결에 정신이 없었네. 어제 만든 꿀 다 줄 테니 용서해줘. 하하하, 괜찮아. 내 목소리가 너무 컸지? 깨워서 미안해. 벌의 엉덩이 침에 쏘여 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생들과 함께 나눠 먹을 만큼의 꿀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꾀부리기 좋아하는 둘째 곰은 첫째 곰이랑 셋째 곰이 숲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거예요. 첫째 형이랑 셋째 동생이 내 목까지 많이 가지고 올 거야. 그동안 나는 잠이나 자야지. 한편 형들과 헤어진 셋째 곰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높아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지요. 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셋째 곰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제 연어가 알을 낳으러 강에 오는 시기야. 연어를 잔뜩 잡아서 형들과 배불리 먹어야겠어. 또 하루의 시간이 걸려 강기슭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연어들도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미리 가져간 바구니에 한가득 연어를 주워 담은 셋째 곰은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형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힘차게 걸어갔답니다. 드디어 5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첫째 곰은 벌에 쏘여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채
싱글벙글 웃으며 꿀단지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누더기 차림을 한 셋째 곰은 큰 바구니를 들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산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 뭐야. 흐흐흐. 그때였어요. 갑자기 둘째 곰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첫째 곰과 셋째 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미안해 형아, 동생아.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고 나는 잠만 잤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첫째 곰과 셋째 곰을 보고 둘째 곰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고 말았지요. 첫째 곰과 셋째 곰은 울고 있는 둘째 곰을 부둥켜 안고 서로를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한바탕 울고 난 곰 삼형제는 눈물 범벅이 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졌어요. 하하하하하. 셋째 곰이 말했어요. 첫째 형은 벌에 쏘여 눈이 부었고, 둘째 형은 많이 자서 눈이 부었고, 나는 원래 눈이 부어있고, 드디어 우리 셋이 닮았네. 하하하하. 곰 삼형제는 꿀과 연어를 먹으며 추운 겨울을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냈답니다. 외로운 바다. 하늘이 높고 맑은 어느 외딴 곳에 쓸쓸한 바다가 있었어요. 넓은 곳에서 혼자 지내는 바다는 늘 심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파도만 칠 뿐이었죠. 철썩, 철썩. 아, 심심해. 누가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해변의 모래를 밟으며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바다는 신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다람쥐야. 나랑 같이 놀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다람쥐는 바다의 인사에 깜짝 놀라 숲으로 달아났어요. 도망가는 다람쥐를 보고 속이 상한 바다는 더욱 거세게 파도를 쳤어요. 철썩, 철썩. 다음 날 뱀 2마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해변을 지나고 있었어요. 슉, 슉. 바다도 뱀들의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안녕, 난 바다라고 해. 나랑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래? 바다가 말을 걸자 뱀들은 힐끔 한번 쳐다보기만 할 뿐 재빠르게 해변을 벗어나 숲으로 가버렸어요. 숲속 친구들은 내가 무서운가 봐. 바닷속 친구들을 찾아봐야겠어. 바다가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친구들, 나랑도 같이 놀까? 바다의 말에 물고기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바다야. 우린 너무 바빠. 바다는 또다시 홀로 남겨져 슬퍼했어요. 그때 저 멀리 콜리의 가족들이 웃으며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내가 인사하면 또 숲으로 도망가겠지? 바다는 쓸쓸히 파도를 흘려보내며 콜리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 나란히 걷던 콜리가 모래사장을 달려 어느새 바다 앞까지 왔어요. 안녕 바다야? 난 콜리라고 해. 우리 가족은 저기 보이는 집으로 이사 왔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밝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 물장구 치며 콜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다는 콜리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듯 철썩철썩 파도치며 놀았어요. 바다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오늘도 모래사장에 상쾌한 파도를 보내며
콜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철썩, 철썩. 목이 긴 코코.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코코는 다른 공룡 친구들과 울창한 숲속에서 살고 있어요. 휴, 난 나무보다 키가 커서 나뭇잎을 뜯어먹기 너무 힘들어. 코코는 예전에도 나뭇잎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 삐끗하여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내 목이 너무 길어서 불편해. 나도 다른 친구들과 같았으면. 그때 하늘에서 파랑새가 날아와 코코의 머리 위에 앉았어요. 아유, 바람이 많이 부네.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어. 넌 누군데 내 머리 위에 앉아있니? 코코는 머리 위에 앉아있는 파랑새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산의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공룡의 머리 위였잖아. 파랑새는 잠시 깜짝 놀라는 듯 하였지만 이내 다시 깔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파랑새야? 나무보다 키가 큰 공룡을 본 것도 재밌고 너가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란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어서. 웃어서 미안해. 난 파랑새 도도라고 해. 안녕, 나는 코코야. 파란 깃털 새는 처음 봐. 정말 신기하다. 맞아. 남들과 다른 나의 이 파란 깃털 정말 멋지지 않니? 난 내 파란 깃털이 정말 좋아. 깔깔깔깔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도도 덕분에 코코는 재미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갔고 도도는 코코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코코, 만나서 즐거웠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코코의 긴 목이 정말 멋진 것 같아. 나의 파란 깃털처럼. 도도는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훨훨 날아갔어요. 다음날 코코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어요. 불이야! 불이야! 모두 숲에서 도망쳐! 눈을 비비고 봤더니 어느새 불길은 코코의 집 앞까지 번져 있었어요.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기 공룡들의 울음소리와 숲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공룡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어제 헤어졌던 파랑새 도도가 날아왔어요. 한참을 훨훨 날아가는데 말이야. 시커먼 연기가 나를 따라오지 뭐야. 코코가 걱정돼서 한참을 가다가 다시 날아왔어. 깔깔깔깔깔. 아, 근데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여전히 제잘제잘 말이 많은 도도였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도 얼른 불길에서 벗어나야 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떡하지? 바보야, 너의 긴 목 두고 뭐해?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주면 되잖아. 도도의 말에 코코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코코는 목을 길게 쭉 뻗어 안전한 곳을 찾아 다른 공룡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저쪽이야, 친구들. 저쪽에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어. 또 코코는 엄마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아기 공룡에게도 엄마를 찾아주었답니다. 안녕, 꼬마 친구. 나와 함께 엄마를 찾아볼까? 자, 내 머리 위에 올라타. 코코의 활약으로 큰 피해 없이 숲속의 공룡 친구들이 대피할 수 있었어요. 코코,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았어. 고맙습니다, 코코 아저씨. 코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도도가 코코의 머리 위에 앉으며 말했어요. 코코, 오늘 정말 멋졌어.
지금까지 밉고 불편하기만 했던 긴 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의 긴 목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도도야, 고마워. 깔깔깔깔깔. 눈 떠보니 개가 됐다. 월월! 힘차게 짖는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져요. 릴리의 가족이 멍멍이 쉐리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말괄량이 릴리, 그런 릴리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옆에 있는 멍멍이 쉐리는 한 식구랍니다. 쉐리, 너무 시끄러워. 릴리가 신나서 짖는 쉐리에게 뭐라고 하네요. 금방 귀가 죽는 쉐리예요. 즐거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릴리는 방에 가서 쉬려는데 쉐리는 릴리와 함께하고 싶나 봐요. 릴리의 뒤를 졸졸 따라서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아이, 귀찮아. 나 이제 쉴 거야. 저리 가. 저런, 함께 있고 싶은 쉐리가 서운하겠어요. 결국 쉐리는 방 안 한쪽 구석으로 가서 턱을 괴고 릴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릴리, 쉐리를 아껴주고 보살펴줘야지. 그렇게 화내면 어떡하니? 귀찮은 걸 어떡해요. 몰라요. 난 피곤해서 잘 거예요. 쉐리, 너도 내 방에서 얼른 나가. 쉐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문 앞에서 릴리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기분 좋은 아침, 릴리가 슬쩍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는데 글쎄 릴리가 쉐리가 되어 있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릴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소리친 말과는 다르게 입 밖으로 내는 소리는 월월이었죠. 어머, 우리 쉐리 아침부터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여기 밥 줄게. 어서 먹으렴. 엄마가 다정하게 쉐리의 밥을 챙겨주었어요. 엄마, 나예요. 저 릴리예요. 아무리 외쳐보아도 엄마 귀에는 그저 쉐리의 월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죠. 오늘 얘가 왜 이러지?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밥을 놓고 가셨어요. 엄마 아빠는 회사로 일하러 갔지요. 내가 지금 쉐리가 됐다면 원래 나는 어디에 있지? 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겨진 집. 릴리는 너무나 쓸쓸했답니다. 개의 발로는 인형을 갖고 놀 수도 TV를 켤 수도 없었죠. 그저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쉐리는 집에서 혼자 엄청 외로웠겠구나. 릴리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매일매일 외로웠을 쉐리를 생각하게 됐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배도 고파왔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엄마가 놓고 간 강아지 밥뿐이었죠. 이거라도 먹어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이 없어서 밥을 뱉었답니다.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던 쉐리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기 싫다며 투정 부리던 모습도 함께 생각이 났답니다. 이제 반찬도 골고루 먹을 거야. 그제서야 엄마의 밥이 가장 맛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맛있는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릴리는 자기 방 침대에 가서 웅크리고 가족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릴리야, 일어나. 얼른 학교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릴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손을 펼쳐보았죠. 다행히
강아지 손이 아니었어요. 엄마, 내가 쉐리가 됐었어요.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엄마는 제 말을 못 들었고요. 우리 릴리 아직 잠이 덜 깼구나. 늦겠어. 얼른 세수하고 아침 먹으렴. 너무나 생생했던 강아지의 모습. 다행히 꿈이었나 봐요.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릴리는 집을 나서기 전 쉐리를 불렀어요. 쉐리야! 쉐리를 예쁘게 안아주며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귀찮다고 해서 미안해. 혼자서 쓸쓸하겠지만 집에서 얌전히 있어. 얼른 학교 다녀와서 언니랑 산책하자. 릴리는 쉐리에게 인사하며 집을 나섰답니다.